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파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 미국 시장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03%. 이거는 거의 하락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랄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주춤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표가 안 좋게 나왔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지금까지는 굿뉴스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가 다시 오르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쁜 뉴스가 굿뉴스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경기 둔화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로 가버리면 그거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누구나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증시가 빠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증시는 빠지겠죠. 하지만 이걸 다 생각하면서는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이런 거 다 언제 빠지고 언제 올라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는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요. 경기 둔화가 오려면은 그 전에 분명히 좀 신호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시장이 폭락한다, 다음 달 폭락한다, 이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악재를 염두에 두면서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산가격이 오를 때는 주식 투자하고 있다면 먹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면 매수해야 될 때다. 매수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엔 제가 전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오늘은 차트를 위주로 전부 다 쭉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만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고 일요일이나 아니 월요일쯤 돼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토대로 앞으로 그럼 일주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것들을 해볼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럼 흐름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더 많이 생긴다. 그거는 결국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야지만이, 시장이 떨어져야지만이 금리도 떨어집니다. 금리를 더 떨어뜨리겠죠. 시장이 안 좋아야지. 그럼 시장이 안 좋은 뉴스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용 이 정도는 안 좋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안 좋은 뉴스가 쭈르륵 나오면 진짜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안 좋은 뉴스는, 배드 뉴스는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라인 같은 경우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거의 여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거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167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한 이 정도까지, 한 160달러 선까지는 한번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그런 것 같고, 어제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실적, 이게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엔비디아에게 집중됐던 그런 수요가 이제 브로드컴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엔비디아였지만 브로드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2등주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1등주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가장 좋은 종목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집중됐던 매수세가 이제 브로드컴으로 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번째 손님으로 예전에 한번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회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챗GPT, 오픈 AI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브로드컴에도 이제 큰 폭의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갭으로 올려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갭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떴죠. 그럼 그 전에 보시면
작년 12월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 갭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이시죠? 갭으로 쭉 올려버렸습니다. 이틀 정도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 나서 물론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쭈루룩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저점을 쭉 깨버리고 대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시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막 후루룩 하락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브로드컴 사겠습니까? 엔비디아 사겠습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사죠. 엔비디아 사죠, 사람들이. 그래서 엔비디아는 떨어지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완벽하게 막 엄청난 이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리죠. 그 정도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줍니다. 대장주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됐냐?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갭을 올렸죠. 아마 이때도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 갭을 빼버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힘들게 했다가 올리죠. 이번에도 갭을 올렸죠. 여기도 갭을 올린 다음, 이번이 아니죠. 작년 12월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게 잘 안 익어가지고 그래서 좀 실수를 하고 말도 실수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여기에서 쭉 올렸다가 쭉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죠. 이때 떨어졌던 것들이 바로 그 전에 갭 가격까지 떨어뜨렸네요. 그리고 나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똑같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이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종목도 막 이렇게 막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여기까지 뭐 한 375달러, 370달러까지 갔다가 또 한번 빼버리면 그 전에 갭 가격, 이 브로드컴이 했던 일들을 주로 본다면 뭐 여기까지, 잘못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아니면 여기까지 갭 한 이 정도까지, 약 한 263달러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된다면 브로드컴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시는 게, 지금 사야 된다면 대장주니까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따라 붙는 건 별로다.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구글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 이 가격, 이 갭을 올렸던 가격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 160달러 정도가 고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본다면은 한 140달러 정도? 이전에 이제 밑꼬리를 올려버렸던 이 가격대, 이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한 이 정도 가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천천히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다면, 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어떻게 가느냐, 전략으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하겠지만,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 이 시장의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랬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아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막상 해버리면 한번 빠졌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금리 인하 했는데 빠지잖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뭐야, 큰일 났다. 이제 세상은 이제 이대로 막 망하는 거 아니냐,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러면은 난리가 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실적이 좋아졌더라. 알고 봤더니 뭐 고용이 좋아졌더라. 알고 봤더니 뭐 문제가 없더라. 이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아직 이 가격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엔비디아입니다. 이거 엔비디아 차트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차트입니다. 비슷하죠? 자, 아직까지는 5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고요. 121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121선 근처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아닐까. 팔란티어도 뭐 나쁜 점은 없습니다. 왜 안 가냐? 그냥 시장이 안 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라인은 제가 저번에 처음에 그어놨던 라인 삼각수렴 패턴을 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 정확하게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종가가 빠져버렸죠. 자, 하락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안 예쁘게 끈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다시 끄게요. 안 예쁘게 끈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맞춰 놓겠습니다.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 100% 맞지 않습니다. 라인이 100%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나리오 상으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항상 해놓고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을 한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럼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는 하고 갔다.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은 매수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수는 뭐 기술적으로 좋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미국 주식은 특히 매도라기보다는 쭉 가져가는 거잖아요. 쭉. 그리고 쭉 가져가면서 내가 생활비나 아니면 뭐 급하게 필요하고 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거지 웬만해서 쭉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매도 관점 아니 매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좋겠지만 여기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하실 분들은 뭐 테슬라도 아직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뭐 다시 전고점까지 가겠죠. 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애플의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얼마 안 남았고요. 신제품 나올 때 애플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고 이제 또 팔리니까 또 실적이 또 좋아질 테니까 애플은 또 가격도 깎지 않잖아요. 더 비싸게 받고 하니까 지금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걸 봤을 때 애플 매수 뭐 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 정도 보려고 미국 주식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을 갖고 있는 분들 보유자분들이야 들고 있으면 쭉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굳이 애플을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애플이 앞으로 AI 지금 세상은 AI고요. 그렇잖아요. AI가 뭐가 붙어야지 또 종목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애플이 세계 1위 회사고 애플이 앞으로 돈을 얼마큼 더 벌고 이건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실적이 지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붙으려면 AI가 좀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뭐 애플 같은 경우 AI를 매월 구독제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우리 사용자들의 돈을 더 많이 매출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좀 애플은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오픈 AI가 매출을 올리고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네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주식들이 이렇게 쭉 급락이 나올 때 어떤 경우에 이제 보통 급락이 많이 나오냐면 물론 뭐 주포가 팔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검찰 뭐 압수수색, 검찰 조사 이런 거 할 때 또 우리나라는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매도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많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슈가 이런 건데 미국 주식은 좀 다른 점이 미국 주식은 뭐 고소, 뭐 저작권 아니면은 뭐 일반 어떤 사용자들로부터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는데 이런 것도 결국 지나가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슈고요. 그냥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팔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여기에서 쭉 맞춰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으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의 어떤 그런 매수 관점은 전부 다 쭉 빠져서 한 120선 근처까지 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구글 보겠습니다. 자, 구글은 저의 영상의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구글을 토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구글이 앞으로 AI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글은 아직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매수 가격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걸 주지 않고 가버리네요. 역시 살려고 하면은 나한테 가격을 주지 않아.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앞에 종목들 다 보더라도 이렇게 3일, 4일, 5일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밑에 빠져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수할 때는 아니다. 만약에라도 뭐 매수 관점으로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월 1일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월 뭐 10일 월급날마다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뭐 차트의 위치, 그 다음에 가격대, 그 다음에 뭐 모멘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초과 수익률, 알파 수익률이죠. 초과 수익률을 보고 싶어. 그래서 조금은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전에 갭으로 올라오기 전에 가격인 한 212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사실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 50일선에 다 근처에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하락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네요. 현재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방식으로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진다. 보통 이제 여기에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모릅니다. 이건 그때 가서 모멘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 실적이 갑자기 급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수주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뭐 실적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쟁사한테 졌다거나 이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삼각수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아이온큐의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좀 관망,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해놨던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네요. 계속 하지만 아마존 다르죠. 아마존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5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대형주답지 않게 여기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앞으로 이제 AI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적도 계속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아마존이 앞으로도 분명히 더욱더 미국의 어떤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51선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나오면 너무 여러분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결국에는 한 번 더 내려오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러니까 220달러에서 한 208달러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매수를 한다면요. 대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만약 금리 인하를 진짜로 한다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면서 때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할 거. 지금 전 세계인들 다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막상 했을 때는 한번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스트래티지인데 스트래티지는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던데 이런 종목은 사실 모아가야지 이걸 막 여기서 매수하고 저기서 매수하고 이걸 잡기는 아까 브로드컴처럼 진짜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 라인을 이렇게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어떤 규칙성이 물론 모든 종목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 사야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면 사지 말아야지, 아니면 예를 들어 손절 가격이 뭐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 여기까지 떨어져 있으면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의 시나리오고 저의 관점이라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저도 저 나름대로의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데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하겠습니까? 빼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스트래터지는 아예 저가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조금 매수 관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트레스는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옆으로 지금 계속 조금씩 맞춰주고 있는 모습 보면 한 번 더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올라가긴 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관망에,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면 관망을 좀 더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빈후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도 많이 하고, 거기서도 주수입원이죠. 옵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주식장이 좋다고 해서 무료 수수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따가 이제 코인 가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코인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전고점 뚫고 나서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하 또 똑같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는 뭐 주식 시장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수수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따가 이제 코인 가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코인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전고점 뚫고 나서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하 또 똑같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는 뭐 주식 시장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뭔가 목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메타가 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뭔가 또 초과 수익률 얻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약간 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좀 많이 빠졌죠. 자,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용 구조도 무너지고요. 비용 구조,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또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 구조도 무너지고요. 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악재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앞으로 될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그냥 차트만 보여주고, 왜냐면 모멘텀이 아직 부족해요. 뭔가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상승이다 아니면 뭐 이건 별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직 눈에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차트로 본다면 보통 이제 이런 차트들 어떻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냐면, 그 전에 이제 빠졌던 이 구간 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 갭도 못 메꾸고, 아직 갭도 메꾸려고 노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락을 했던 이 갭을 메꾸려고 노력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어떻게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손절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공방이 일어나면서 손바뀜 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요 밑에서 얼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사람들이 손절을 했을지,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많이 횡보를 하고 있어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별다른 모멘텀이나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죠.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인 가격 올라가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 가격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코인 가격을 이번에 또 한 번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옆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또 코인 가격도 한 번 더 오르면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동이 코인 가격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코인베이스를 사실 거라면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차피 비트코인이랑 연동돼 가지고 움직일 거라면 비트코인 낫지 않나? 어차피 선행 지표가 비트코인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이렇게 할 얘기도 많이 없습니다. 뭐 차트도 뭐 어차피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갈 텐데요, 뭐. 다음에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참 다시 밑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라도 횡보를 계속하면서 가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은 또 거의 뭐 한 260달러에서 100달러니까 뭐 50% 이상, 60% 이상 좀 손실을 보은 중이라서 아마 여기 손절도 할 수 없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럴 때 처음에는 손절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데 손절 못합니다. 어떻게 손절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요. 보통 한 뭐 한 2달에서 보통 한 3달 정도 지금 나면은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손절하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밑에서 받쳐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나 그런 뭐 것들이 한 번씩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생기거든요. 이거 뭐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쭉 가면서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모멘텀이 없다면은 현재로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보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그마 보겠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어제 이제 그어놓은 그런 라인이고요. 지금 이 밑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 똑같죠. 옆에서 계속 이쪽으로 횡보하면서 이 라인에서 더 빠지지 않고 간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쭉 더 빠져버리면 이렇게 정말로 하염없이 가다가 반등은 주거든요. 그럼 이 반등 줄 때가 진짜 매도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염에 빠지다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라도 여기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이 가격까지 오지 않고 그 전에 빠지더라고요. 그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와주면 딱 본점에 손절하면 좋잖아요. 근데 본점에 손절하지 못하게 꼭 이렇게 빠지다가 가다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낮은 가격에 샀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손실을 안 보려고 손절하거나 그러진 않다. 물론 피그마를 지금 손절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뭐 매수 관점도 아니고 매도 관점도 아니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 뉴스케일입니다. 자 SMR이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발전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트럼프도 그렇고요. 뭐 이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슈 다음에는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슈에 걸맞는 실적이 나와줘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하면서 쭉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실적이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실적을 계산해봐야겠죠. 계산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고서나 이런 거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뭐 매수하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이것도 관망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뉴스케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AMD입니다.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AMD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AMD가 쭉 떨어져 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은 옆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세워 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파지긴 했지만 옆으로 좀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팔란티오도 옆으로 이렇게 계속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맞춰주고 있고, 뭐 삼각 수렴이 나오고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쭈루룩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종목만의 어떤 그런 모멘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슈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좀 해놨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언제 사야 되냐면 이럴 때 사면 안 되고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빠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 나와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사야지 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이걸 주식을 살 때 어깨에서 팔고 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무릎이 어딘지 모릅니다. 올라갈 때는 무릎을 몰라요.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 여기가 무릎이었구나. 아 여기가 무릎이었고 알고 있는 거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여기가 무릎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모아간다면은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난 무릎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무릎이 어디인지 여기까지 갔을 때 아 여기가 무릎이었구나.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어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쭉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 봐야 아 여기가 어깨였구나. 아니면은 여기가 더 떨어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아 여기가 어깨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줘 봐야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이 추세를 뭔가 조금 더 완전히 깨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걸 돌파 나올 때까지는 뭘 손댈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샤프리크 게이밍입니다. 이건 이제 스포츠, 뭐 배팅, 뭐 연결, 뭐 이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그때 이더리움을 뭐 대량으로 매수했다 그랬나?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쭉 올랐다가 이제 밑으로 하락해가지고는 지금 아직도 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본 사업을 좀 잘해가지고 본 사업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본 사업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거라다가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이제 이 종목은 본 사업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업에서 잘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려야죠. 뭐 이건 뭐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사는 것도 별로 파는 것도 별로 이제 갖고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을 알 수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추세도 이미 좀 깨버렸고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AMD처럼 보시면 AMD도 이제 하락 추세 여기서 올려야지 뭐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말씀드렸죠.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뭐 하락 추세를 한번 돌려놔야 그 다음에 뭐 올라가든 아니면 옆으로 더 횡보하면서 나가든 아니면 더 떨어지든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 봐야.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샤프링크도 이거로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노보노 디스크 보겠습니다.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죠. 뭐 실적 전망치도 하향되고 해가지고 그 전에 가격이 여기였네요. 그 전에 가격이 이쯤이었군요. 그래서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서 자 58달러, 60달러 정도까지 갔던 게 150달러,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 3배 정도 갔다가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완전히 내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노보노 디스크 비만 치료제 앞으로 경쟁자 더 많이 생길 거고 뭐 실적도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너무 평당이 높다면은 물타기도 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거는 그냥 다시 노보노 디스크가 만약에 나는 뺄 수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쭉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 번 더 만약에라도 올려준다면은 그래도 전고점들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반등이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급락 나왔다 반등 여기까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등 때 뭐 빼가지고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뭐 갈아타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모멘텀 실적 모두 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한 번씩 반등이 또 나오니까요. 다음은 종목은 이제 1112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게 비만치료제 삼상인가요? 삼상에서 이미 뭐 효과도 별로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보 디스크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다. 올라간 것도 좀 덜하다.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111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어떤 그런 힘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한 3배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11 같은 경우는 뭐 3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0%, 30% 정도, 뭐 3, 40% 정도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주식장 좋아지고 다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조비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기, 항공회사, 이제 뭐 이런 거죠. 아주 미래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정말로 나는 회사가 작을 때부터 사가지고 먼 미래를 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참 어울리는 회사죠. 앞으로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발굴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겠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서 이 회사가 만약이라도 택시나 뭐 아니면 항공 택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실물이 잘 보이고 그런다면 더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 인생을 거신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 좀 가져가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만약에 담으실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가격대.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뭐 파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은 뭐 결과물 나올 때까지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좋든 싫든 뭐 이런 종목 10% 20% 먹으려고 뭐 30%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담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진짜 뭐 용돈 뭐 담배값 아껴서 술값 아껴서 밥값 아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년 뒤에 지금 10배 뭐 20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될지. 갑자기 5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이런 종목 들어가신 분들이 또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너무 막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떨어져도 막 힘들어하시고 아니면 조금 올라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거 하는데 어차피 길게 보는 종목이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비까지 좀 봤고요. 금 가격은 뭐 말도 못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다른 문제점 많이 없으니까 여기 만약에라도 그 고용이 정말로 문제였다면은 아마 빅스가 좀 올라갔겠죠. 근데 빅스가 좀 빠진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매수하기에 좋다. 만약에라도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해 주면은 매수할 종목들 보셨던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정말 모멘텀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종목들 빼놓고는 매수하기에 좋다. 그리고 기회가 더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 그때 뭔가를 좀 그래도 우리가 가져가야 나중에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음 주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여기까지 좀 봤고 오늘 또 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맨날 말 안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 현재 몇 번 해주셨는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이 안 해주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 할 때 이렇게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